$5짜리 콤보를 판매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맥도날드는 버거킹이 또 소닉이라는 패스트푸드 업체도 현재 감자튀김 $1에 제공하고 있고 왜 이렇게 초저가 경쟁에 나선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은록입니다. 지금 보시는 가게는 웬디스입니다. 맥도날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데요. $5짜리 콤보를 판매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요즘엔 미국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웬만한 식당에서는 저렴한 점심 식사 메뉴도 $13에서 $14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금과 팁이 들어가기 때문에 $18, $19가 금방 넘어가는데요. 패스트푸드 업체라 하더라도 $13, $14를 보통 생각해야 되는데요. $5 정도의 세트 메뉴를 판매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것이죠. 사실 이 정도로 낮은 가격은 자주 있는 프로모션은 아닙니다. 이번에 좀 유독 많이 나왔는데요. 웬디스에서는 $5짜리 세트뿐만이 아니고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3짜리로 아침 식사를 콤보를 세트를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저가로 프로모션을 촉발한 곳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이달 25일부터 맥치킨이나 샌드위치에다가 치킨 너겟이나 감자튀김, 음료 이런 거를 섞은 $5짜리 콤보 메뉴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쟁업체인 버거킹이 곧바로 $5짜리 콤보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고요. 또 소닉이라는 패스트푸드 업체도 현재 감자튀김 $1에 제공하고 있고 화요일 저녁마다 치즈버거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저가 경쟁에 나선 걸까요? 최근 들어서 저소득층의 씀씀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업체가 올 초 실시한 조사를 보면 연소득이 $5만 이하인 가구들은 외식의 빈도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가 넘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외식을 덜 하는 것이죠. 애플비 운영업체인 다인브랜드의 CEO도 우리의 연소득이 $5만 이하인 고객의 비중이 40에서 45%로 가장 큰데 그들이 외식 빈도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웬디스의 CEO도 연소득 $7만 5천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고객들은 지출이 아직까지 건전하다.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고객들은 발걸음을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최고 가격의 버거과 최저 가격의 버거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식품업체 주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웬디스의 경우는 지난 21년간 23.8% 하락했고요. 맥도날드도 주가가 12.6%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식품업체의 주가는 모두 좋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60% 가까이 오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치폴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요 고객층의 소득 수준이 주요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맥도날드와 치폴레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중간 소득치를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표부터 보시면 잠재 고객층의 연소득을 얘기합니다. $7만, $7만 1,000로 맥도날드나 치폴레나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현재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소득 중위값을 보면 맥도날드가 $6만 4천 인 반면에 치폴레는 $7만 8천 입니다. 치폴레는 최근 저소득층의 외식 빈도 감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 유독 저소득층만 소득이 줄어들고 씀씀이가 줄어드는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왜 씀씀이가 유지되는가입니다. 이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식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오르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자산은 늘어나면서 이를 바탕으로 씀씀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자산 효과인데요. 갤럽의 조사를 보면 현재 미국인들의 61%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모여 있습니다. 연소득 $10만 이상 고소득층의 주식 투자 비율은 현재 87% 이릅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4만에서 $10만 사이인 중산층의 주식 투자 비율은 63%인데요. 유독 연소득 $4만 미만의 저소득층의 주식 투자 비율은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은 쓸 수 있는 자금이 근로소득에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고소득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그 식당 프랜차이즈들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 중에는 치폴레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는 카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카바입니다. 들어가서 일단 주문을 해볼 텐데요.
카바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15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이 전체 고객의 37%를 차지합니다. 주 고객층의 75%가 연간 7만 5천 달러를 넘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카바의 매출 성장세도 큰데요. 지난 분기 카바의 매출은 27%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753% 성장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에만 카바의 주가는 110%, 올 들어서는 120%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만약 경제가 둔화한다면 이렇게 중산층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바나 치폴레 같은 기업들도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현 시점 미국 레스토랑 산업에서 양극화는 뚜렷해 보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3달러, 5달러짜리 초저가 식사 세트를 내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한쪽은 그런 전쟁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과연 맥도날드처럼 보다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가격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다시 성장의 역할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카바와 같은 중산층 대상 브랜드들이 계속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